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스프라켓이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휠 방식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 카세트 방식이에요. 카세트라고도 하고 스프라켓이라고도 하고 코그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굉장히 저가의 구동계예요. 저가 7단짜리고요. 카세트, 스프라켓이라고 써져 있죠. 카세트 스프라켓. 얘는 프리휠이에요. 그러면은 프리휠하고 일반 카세트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기에 라쳇 소리가 나는 부분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게 프리휠이에요. 여기 소리가 나죠.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얘네들은 그냥 일체형으로 이 프리허브 바디라는 게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 허브에 붙어 있는 거예요. 허브에 붙어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분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분리를 한 건데 얘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안쪽에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빼고 안쪽에 베어링도 빼고 그리고 전용 툴을 가지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 빼거나 잘못 끼우게 되면 구름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프리 허브 아니면은 프리 허브 바디, 프리휠 바디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더라고요. 구글에서 검색을 했더니 이 세 가지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다 얘가 나와요. 근데 프리휠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애나 아니면은 싱글로 돼 있는 하나짜리로 돼 가지고 돌아가는 애들도 프리휠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프라켓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근데 저가의 자전거다 그러면은 잘못해서 저거를 구입하면 안 되겠죠. 맞지를 않으니까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은 위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홈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프리휠인 거예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프리휠과 일반 카세트는 푸는 방식도 달라요.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카세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들은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프리허브 바디라고 할게요. 프리허브 바디에 보면은 홈이 나 있어요. 홈이 나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 간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은 요 뒤쪽에 이 부분이 가장 넓죠. 스프라켓을 보면은 가장 넓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맞춰 가지고서 얘네들을 끼우면은 얘네들은 쏙 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등급이 낮은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두 덩어리로밖에 안 돼 있는데 등급이 높은 애들은 더 좀 자잘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스램 좀 비싼 거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엔드 캡을 조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스프라켓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 후리어브 바디 얘랑 안 맞는 거죠. 이 사이에다가 스페이서링을 넣어가지고선 간격을 맞춰야지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겠죠. 아니면은 얘네들이 풀려가지고선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잘못 조립된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에 홈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홈에 잘 맞춰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여가지고선 얘네들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맞춰가지고선 조이시면 되는데 조이는 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QR 방식으로 되어 있는 얘는 QR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끝에가 QR 굵기와 비슷한 애여야 되겠죠. QR 굵기에 맞춰 가지고선 얘들이 들어가서 돌리면은 얘들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굵을까요? 엑슬로 되어 있는 애들을 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엑슬로 되어 있는 애들은 파이프 같이 굵은 게 들어가니까 얘를 사용해도 되겠죠. 굵은 거에 얘는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아무래도 유격이 있겠죠.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가운데 쪽에 엑셀 굵기에 맞춰 가지고선 좀 굵은 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들은 좌우로 흔들림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엑셀 전용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쓰는 카세트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후리휠 얘는 전기 자전거여서 이렇게 좀 덩어리가 모양이 다르게 생겼지만 생활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해요. 여기 선이 나와 있지만 이 선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얘네들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질 않아요. 그냥 파이프로 돼 있죠. 그냥 파이프로 돼 있어서 가운데가 뚫려 있지 않고 체결을 할 때도 볼트로 체결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핀이 나온 거는 걸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가운데가 뚫려 있는 툴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후리휠을 집어넣고선 손으로 돌려서 여기다 체결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돌려서 후리 휠을 체결을 하면 되겠죠. 후리 휠에는 이렇게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가운데 뚫려 있으니까 이 가운데 쪽으로 엑셀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프리 휠을 푸는 공구 이렇게 생겼고요. 일반 QR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생겼고, 엑셀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엑셀로 되어 있는 애에다가 얘를 써도 되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운데 쪽에 얘가 들어가면 허당이니까 좀 꽉 물려야 되겠죠. 잘못해서 조금 덜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돌면 애들이 빠질 수도 있겠죠. 돌아는 갑니다. 이왕이면 맞춰서 쓰는 게 좋겠죠. 만약에 생활차라던가 저가의 자전거를 타시는데 페달을 밟았을 때 튄다, 터덩하고 튀는 증상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빨을 좀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작은 부분이거든요. 요 위에 거랑 요 밑에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요 작은 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게 날카롭게 돼 있다 그러면 마모가 된 거예요. 일반 카세트 방식은 코그만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선 교체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프릴 방식으로 돼 있는 애들은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째로 갈아야 돼요. 그리고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금액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요 툴만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은, 이제 스패너가 있어야 되겠죠. 스패너가 있으면은 꽂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얘네들은 따로 스프라켓을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카세트 방식으로 돼 있는 애들은 얘네들 체인으로 된 툴로 잡고선 조이고 풀고를 해야 되는데, 프릴 방식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 나사산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조였다 풀었다만 하시면 돼요.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먼저 이 부분을 좀 깨끗이 닦았어요. 깨끗이 닦고, 나사산 있는 곳에다가는 그리스를 좀 발라주는 게 좋겠죠. 나중에 혹시라도 또 분리를 할 때 그리스가 전혀 없으면 분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좀 발라주고요. 그리스를 바른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타면서 막 풀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스를 좀 바르셔서 고착이 되는 거를 좀 방지를 해주시고, 이거는 전기 자전거지만 일반 생활차랑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껴가지고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뒤에 나사산에 맞춰가지고선 돌려주시면 되겠죠. 네, 어느 정도 돌아가서 장착이 됐어요. 전용 툴을 가지고선 이 끝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되겠죠. 얘는 전기 자전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간혹 가다가 이 툴이 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이 볼트에 간섭이 생겨서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너무 저렴한 건 사지 마세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스패너를 가지고 세게 조이면 되겠죠. 이렇게 세게 조이면은 얘들은 장착이 된 겁니다. 잘 돌아가죠? 푸는 거는 반대로 돌리시면 돼요. 일반 카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라켓을 잡아주는 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 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나사산에 물리기 때문에 요 툴이랑 스패너만 있으면 됩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